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개관 4년의 과제와 지역의 관광자원들이 패션쇼의 무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수시 돌산읍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입니다. 30여 명의 고등학생들의 직업영어학습 프로그램 활동이 한창입니다. 학생들도 검증된 우수 원어민 강사들의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교육에 큰 기대감을 보입니다. 제가 쓰기 영어는 조금 자신 있는 편인데 읽기 영어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많이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나 이런 거 여러 개를 말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도움이 되어 보이는 인터뷰 스킬이나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런 과정이 보여서 배우려고 여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여수시에 지난 2018년 개관한 전남 국제교육원.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다문화 학생의 감수성 신장과 맞춤형 교육 등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외국어 교육, 다문화 교육 등 4개 분야 95개 과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만 15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의 어떤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촌 가족으로 모두가 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를 했다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쳐내면서도 지역에 무리 없이 연착륙했다는 평가지만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없진 않습니다. 여수시가 전남국제교육원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돌산청사를 무상으로 10년 임대해줬지만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평가 때문입니다. 교육 국제화를 위한 전남의 거점 전남국제교육원. 세계 시민성 함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해남군 인재양성기금에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아낌없이 기부하는 이들의 표정도 밝습니다. 마음이 뿌듯하죠. 앞으로도 또 이런 계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게끔. 지난달 말 현재 해남군 인재양성기금에 맡겨진 재산은 120억 원. 이 자산은 설립 작업이 추진되는 해남군 교육재단이 인수해 장학기금으로 활용합니다. 해남군은 교육재단 발기인 총회와 창립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재단 설립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이사회의 안건은 전남도 교육청에 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출범식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교육재단은 향후 10년간 매년 37억 원씩 적립해 오는 2032년까지 기금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살리고 학생들 갖다가 우리 해남군에 적극 유치하고 그 취지에서 500억 조성을 해서 현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16개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된 해남군은 교육재단에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에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본격화될 교육 자치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통계청이 2021년 지역소득 잠정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남의 지역 내 총 생산액은 88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 규모였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4,951만 원으로 서울시 4,965만 원에 필적하고 울산과 충남, 서울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생산액이 지역민 소득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남의 지역 총소득 규모는 69조 원으로 총 생산액 88조 원에 비해 19조 원이 적었습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총 생산보다 총소득이 각각 43조, 31조 원 많아 비수도권 생산액이 타 지역 소득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외에 순수치 보는 소득을 보면 서울과 경기는 소득이 순유입되었고 충남과 전남은 소득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전남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88만 원으로 전국 평균 2,222만 원, 또 2,500만 원대의 서울, 울산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전국의 최종 소비는 민간과 정부 소비 모두 늘어 작년보다 4.3% 증가했지만 전남의 증가율은 1.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경자 허복희 할머니. 올 여름부터 숨쉬기가 힘들고 머리가 아파 수개월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두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진과 소음입니다. 가슴이 막 이렇게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막 그러지더라고요.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오니까 막 그 가슴이 뛰면서 그 잠이 안 와요. 저녁에 잠을 잘라 그러면 귀에가 그 소리가. 공사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백일동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해봤는데요. 70데시벨을 웃도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실제로 시공업체는 소음 때문에 6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위원회가 발파 공사까지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도 없이 동대표 한 서너 분이 그 발파 동의서를 아마 시공사 측에 제출해 준 모양이에요. 동대표 중 한 분이 사퇴를 하시면서 양심선을 하신 거죠, 그분이.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됐고. 시공사 측은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작업 시간을 줄이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내 외부 균열은 공사 전부터 있었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 협의를 입주자 대표들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법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조만간 발파 무효 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 공사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자리 잡은 387만 제곱미터 면적의 광양항 배후단지. 이미 6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 더 이상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오는 2026년 북측 배후단지 조성 작업이 완료되면 전체 배후단지 면적은 400만 제곱미터를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세풍산단 일부를 광양항 배후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는데 최근 정부가 해당 구역을 공식적인 배후단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입주가 어려웠던 운송 지원 서비스업, 부품 제조업 등의 기업들이 배후단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항 배후단지로 활용되는 면적은 40만 7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57개와 맞먹습니다.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993억 원. 항만공사가 75%, 해수부가 25%를 각각 부담해 내년 6월이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배후단지가 확대되면서 기업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창고업체와 2차 전지 관련 기업 등 3곳이 이미 입주를 확정한 상황. 추가 기업 유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간 10만 TEU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항만공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저희는 앵커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관심 있는 업체들도 대부분 또 2차 전지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한편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UN 세계관광기구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꼽은 신안군 퍼플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보랏빛 다리가 런웨이가 됐습니다. 보라색 의상을 입은 모델들은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경쾌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보랏빛의 향연은 지난 3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파리 패션위크 기간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올해가 트렌드 컬러가 퍼플 컬러예요. 전 세계에서도 이런 장소를 찾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진짜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목포시가 지켜왔던 근대 역사 문화 공간도 패션쇼의 무대로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근대 역사관 일대 목포 원도심 거리에서 패션 영상이 촬영되고 해관 1897 옛 목포세관 창고에서는 근대 의상을 재해석한 패션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1930년대부터 60년도 동안 60년대 의상을 준비해왔던 것을 이번에 다시 재해석해서 선보이게 되면서 패션쇼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패션과 어우러진 지역 관광 자원의 멋이 관광객들의 발길로 이어지길 자치단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